생각보다 이제 탄핵 인용이 좀 늦어졌잖아요. 가면서 사람들이 좀 적응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가 또 나왔냐면 토호제 해제 이슈가 나와버렸어요. 35일 만에 그 잠실, 대치, 청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탄핵 인용되고 이렇게 지금 조기 대선을 바로 목전에 두고 갈 길을 가고 있다. 즉 공급 부족 상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임대차 시장이 될 겁니다. 토지거래허가제와 탄핵 이후 현재 부동산 상황이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비상계엄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12월 3일 날 비상계엄 터져서 굉장히 좀 많이 위축됐고 생각보다 이제 탄핵 인용이 좀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가면서 사람들이 좀 적응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거기에 이제 좀 뭐가 또 나왔냐면 토호제 해제 이슈가 나와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도 탄핵도 탄핵인데 비상계엄도 비상계엄인데 토호제도 미스테리예요. 왜 그때 풀었을까?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35일 만에 그 잠실, 대치, 청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탄핵 인용되고 이렇게 지금 조기 대선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물어보죠. 12월 3일 그 비상계엄 저도 그때 밤에 지켜봤는데 굉장히 좀 놀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 약간 놀라움과 그게 지금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죠. 보통 우리가 사람이 100일 넘어가면 잘 안 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람도 사람인데 그만큼 심리가 단기간에 이렇게 좀 위축됐다가 풀렸다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시장은 시장 상황대로 그냥 가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제일 문제는 주택 공급 부족이에요. 그래서 걔는 그냥 계속 가고 있고 심리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이 상대적으로 풀린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지금 6월 3일 날 대선 결과가 나오면 이제 6월 달에 또 대선 결과 나오자마자 희소식이 있죠. 현충일 연휴가 있어요. 맞잖아요. 우리 놀아야죠. 그리고 이제 6월 금방 지나가겠죠? 일을 좀 하려고 하면 이제 7, 8월 때 뭐가 있습니까? 휴가 가야죠. 맞죠? 금방 6, 7, 8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보통 가을 전세 시장 성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10월 초에 추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면서 사람들이 그냥 예전 일 다 잊어버릴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데 시장은 갈 길을 가고 있다. 즉 공급 부족 상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임대차 시장이 될 겁니다. 아마 전세 가격 좀 더 지금보다 좀 불안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이제 전세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전세든 월세든 가격을 좀 높은 가격을 찍으면 그걸로 변환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전세 보증금 1억이 뭐 30만 원, 35만 원, 많은 곳은 40만 원 이런 식으로 막 바꿔버려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찍히면 서로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체인지가 된다. 그래서 지금 6월 3일이 대선인데 대부분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래 대선 지나고 일단 한번 누구 되는지 보고 이렇게 좀 움직이자라는 생각들이 대부분이실 건데 최근 들어서 지금 제가 오늘 촬영하기 오기 전 며칠 전부터 2, 3일 전부터 제가 보니까 조금 움직임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도 이제 물건을 좀 내놓은 게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입질,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고 저희 이제 수강생들 교육 받고 있는 수강생 분들도 전해주는 소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간접적으로 뭘 보냐면은 이제 유튜브 댓글 같은 거 그런 이제 상담 요청 같은 거 그런 거 보니까 최근에 또 늘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약간 인간 지표라고 하죠. 아 이게 좀 가는구나. 생각보다 빨라지는구나. 그럼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빨라지는 거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되게 똑똑해졌어요. 예전하고 다르게. 특히 이제 그게 SNS의 영향이 되게 큰데 너무 빨리 돌아요. 특히 인스타 스레드 하시죠? 그럼 이제 거기 더 빠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통해가지고 좀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선거 결과 뭐 안 봐도 뭐, 이거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겠다. 그러신 분들도 일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2주도 안 남았는데, 한 10일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그거 반영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물론 호가 중심이긴 한데 우리가 다는 아니고요. 전제 조건이 다는 아닙니다. 서울의 이제 중심 지역 있죠. 얼마 전에 보도자료 보니까 주거 선호 지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아시는 것처럼 강남, 성구하고 용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뭐 마포, 강동, 동작, 성동, 뭐 여의도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매물이 좀 이제 호가를 높이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매주 나오는 KB 시세라고 있어요. 그런 시세 데이터를 보면은 서울 수도권이 되게 많아요. 매주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탑 10, 그리고 월스트 10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계속 서울 수도권 이렇게 나오고 있고 매주 움직이는 그 수치가 0.3 정도가 넘어가면 의미 있는 수치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0.3 육박하거나 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갈 건지.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이거는 그냥 그림을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6월 3일
대선 지나고 이제 끝나고 나면 상반기 거의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담을 하는데 어떤 대선 후보도 부동산을 어떻게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 안 나올 거예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지금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시장이 안정돼 있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은 계속 부족하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냥 보합인 상태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보합인데 안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좀 에너지를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하반기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 7, 8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을 전세 시장 들어서면 아차 싶은 거죠. 생각보다 이게 좀 오르네. 약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길 거고 특히 여기에 이제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아까 토호제를 해제했다가 풀었다고 그랬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풀었다가 다시 이제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그걸 다시 막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강남, 상구, 용산 중에서 아파트를 다 묶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강남, 상구, 용산에 뭐 빌라도 물론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좋지만 나도 아파트 살고 싶잖아요. 선호도가 높으니까. 그럼 내가 아파트를 전세로 거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지 전세가 나오죠? 거기 살고 있는 전세에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아요? 아니면 거기 살고 있는 집주인이 나가거나. 이걸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살고 싶은 전세, 아파트 전세는 누가 공급하냐는 거예요. 집주인이 살고 있다가 나가거나 여기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집주인인데 내가 그냥 이걸 투자용으로 사놓고 갭 투자를 해야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갭 투자가 지금 막혔죠. 그럼 나머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면 자기는 못 들어온다는 거 알죠? 그럼 안 나가겠죠.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밀린 사람은 나가겠지만 그럼 남아있는 사람이 뭐밖에 없어요? 집주인밖에 없죠.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부동산 정책이 집은 하나만 갖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이 나가면 자기 살 집이 없죠.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죠.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 토호제를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값이 오르겠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거기서 밀려난 사람도 일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멀리 가겠어요? 옆으로 가겠어요? 옆으로 가겠죠. 그럼 옆으로 가면 다시 거기도 전세값이 밀리겠죠. 계속 옆으로 갈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기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올해 하반기 때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중에 일부는 매매를 하시는 분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라고 했는데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좀 주요 주거 선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좀 더 오르겠죠. 그리고 이제 26년 하반기가 되면 집권 2년 차잖아요. 정권이 바뀐다면. 그런데 만약에 이제 민주당 쪽으로 정권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수요 억제책을 쓰는 정권이잖아요. 물론 공급 계속 늘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공급이 뭐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수요 억제책, 규제책이 나오겠죠. 그럼 규제가 나오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봤던 것처럼 또 옆으로 퍼지겠죠. 풍선 효과가. 이해되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러면 이제 아마 내년 이맘때쯤 되면 제가 다른 채널을 되게 많이 나가야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만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수요 억제책 하는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세금이 또 있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 다 겪어봤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근데 집값이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잖아요. 똑같이는 안 할 거예요. 똑같이는 안 할 건데 좀 염려되죠, 제 입장에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서울의 공시가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나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갔는데 전국 평균 3.7인가 3.5인가 그래요. 근데 서울만 6, 7%가 되고요. 나머지 지역은 다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 중에서도 강남, 삼구 이렇게 중심지 있잖아요. 두 자릿수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유세가 엄청 올라요. 보유세가 오르면 일단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좀 보유세를 내야 되니까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내가 팔 거냐 말 거냐 이건 좀 그 다음 문제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집이 두 채 이상이다. 그러신 분들은 일부 팔거나 아니면 증여를 할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집이 두 채 이상이면은 하나는 실거주하고 하나는 전세나 월세를 주겠잖아요. 그러면 가급적 전세를 줄까요? 월세를 줄까요? 여러 개 된다면 월세를 줘야겠죠. 그래야 내가 월세 받아 세금 내니까. 그래도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임대차 시장이 좀 불안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가 1억이 올라요. 그럼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그 1억을 올려서 받을 수도 있는데 그 1억을 그냥 월세 반전세 한 30만 원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내 돈을 안 들이고 월세를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냥 버틸 수 있는 거죠. 근데 월세를 12개 받잖아요. 세금으로 한두 개 날아갑니다. 그럼 결국은 누가 제일 좋냐? 정부가 제일 좋습니다. 시나리오가 다 그렇게 됩니다. 가장 밑에 있는 임차인이 제일 힘든 거죠.